반갑습니다. 보험법 이상호입니다. 2025년 보험업법 기출문제풀이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험업은 허가죠. 허가는 뭐예요? 아무도 못해. 내가 허가한 자만 보험업을 할 수 있어. 모집을 하려면요. 등록해. 실질적 감독주의죠.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내가위,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있지만 보험법 드신 분들은 금융감독원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체계상 그리고 보험업법 시험에서는 무조건입니다. 내가위, 금융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종목을 초과하려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출해서 제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법조문 볼게요.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내가위 금융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 추가였잖아요. 자, 정관. 이제 다 해야 되는 것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정관하고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계획서. 아직 한 게 없으니까 뭐 연말 정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죠. 추정 재무제표 포함하고요. 경영하려는 보험의 종목별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비 향업금금의 산출 방법서. 이걸 이제 흔히 말하기를 3대장 그래요. 기초서류. 정관은 한 번만 제출한다. 법법상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내 부수 업무를, 본 업무는 뭐예요? 보험업. 그리고 그에 따른 나머지 다른 업무들, 뭐 손해사정 업무나 뭐 심사 업무나 그 관리, 빌딩 관리 업무나 이런 것들 부수 업무잖아요.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부수 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 업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라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 뭐겠어요? 보험업법의 취지는요. 보험회사 갈구고 보험업은 건전한 경영이면 돼. 그리고 계약 관계자 측은 계약 이익을 보호하고요. 권리를 보호하고요. 그럼으로써 국민이익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경영 건전성, 계약자 보호의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다 해당되고요. 보험업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 보험업법, 우리 상법을 보면 회사편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뭐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관한 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업법에서 회사편을 다룰 이유가 없지요. 상법 보험편을 다루고 있으니까. 상법 회사편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험업법에서 주식회사 편은 그냥 그 자본 감소 특별결의 요거 빼고는 뭐예요?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다루고 있잖아요. 자, 주식회사는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를 할 수 있다. 법 조문입니다. 업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 취득권과 예탁자산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 취득권은요. 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 자산에도 우석하에 취득한다. 자, 그대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법법상 상호회사의 상환의 권리. 주식회사요. 제가 삼성생명 주식 샀어요. 주주죠. 제가 삼성생명에 보험 가입했어요. 계약자예요. 둘의 관계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상호회사는요. 계약자가 계약을 가입했더니 뭐예요?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사원이 되는 거예요. 상호회사 사원은 법률 납입에 관하여 한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계약 체결해도 사원인데 사원이 보험료 납입 가지고 다투면 안 되지. 자,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법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업은 허가받은 자만 해.
모집하고 싶으면 등록해. 다 왜 그래요?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옳지 않은 거 범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끝나거나 면접 남수 3년이 지나지. 자, 요거 안 됩니다. 법법상 보험 안내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전에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보험업법의 모집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양도 많고요. 근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이 생기면서 그냥 짐 싸 이사 갔어요.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땡큐예요. 우리 공부하기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열을 때 또 한번 웃어야죠. 힘내서 합격하는 겁니다. 보험 안내 자료는 뭐냐? 보험을 안내하는 자료예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너무 현혹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확정되지 않은 것들. 보험회사의 장래. 이게 배당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상 어떻게 알아요? 적지 못한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내가 위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 돼. 계약자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장래의 안 돼요. 예상 안 돼요. 법법상 실손 의료 보험 계약의 서류 전송 이게 이제 서류 간소화해서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법무전문위원회 활동할 때 이 의료 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민감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가령 이 지문에 뭐 지문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반을 쪼개서 이건 이쪽 서버에 보관하고 이건 이쪽 서버에 보관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정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이것 절차는 어떻게 하고 돈은 누가 내고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될까? 한번 하기로 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자,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좀 중요하다. 또 새로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실손 의료보험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구축 운영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처음에 요양기관은 그랬어. 네가 내. 그럼 계약자 네가 내야 돼? 계약자가 왜 내가 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총대 누가 내요? 보험회사. 우리 보험계약법으로 돌아가 볼까요? 계약자 네가 내 하는 거 뭐 있죠? 보험증권 재교부. 법법상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 간의 거래 제한 등의 설명으로 옳은 거. 감독기관이 바라보는 보험회사는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자의 피땀 어린 계속보험 용어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또 하나 보험회사가 불안한 이유,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창고 역할, 곳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어느 계열사가 힘들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청대 메고 돈 빌려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가는 과정, 제한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업 자산 부분에서 많이 발전한 부분이에요. 대주주와 당연히 거래 제한하죠.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긴 가게니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거래예요.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죠. 1년에 4번 위원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해요? 공시해라.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 대주주에 관한 신용 공여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라. 법 조문입니다. 법법상 보험회사 자산운용 제한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요. 자산운용 제한을 예외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자산 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 의사와 관계없는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산을 몇 프로 이렇게 제한을 둬요. 근데 보험회사 의사와 관계없어. 가만히 있는데 주식이 막 주가가 급등해. 자산 가격이 변동돼 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버려둬야죠. 보험회사 정도는 회계 처리 기준이 갑자기 변경돼. 이게 보험회사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외부 법률이 바뀐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외로 둬야죠. 내가 위 금융위가 승인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요. 또 하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제 보험회사들이나 은행이나 전부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자의 이익을 약간 보완하고, 그러니까 대출 더 해줄 거야, 어쩔 거야.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부실기업이 야, 돈 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대출 더 해줘. 이럴 때 실제 전환 또는 재무조정 등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하라니까 하는 거죠. 자,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언제나 중요하죠. 보험회사가 경영능력 혁신으로 자가산할 때가 변동됐어. 아, 이거는 어쩌라고, 이거는 의지잖아요, 의지. 이거는 보험회사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음 중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공시해야 할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자, 잘못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융구조 개선에 관한 조치를 받은 사항. 우리 조치 하나 기억하시고요. 약관 및 아까 봤던 거죠.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환급금 등이 뭐예요?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공시가 필요하고 누가 정해요?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공시하는 사항. 이 내용이고요. 자,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상호협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자, 보험사 A, B, C 상위 3개사가 마켓시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3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상호협정 맺어가지고 나머지 다 없애자. 한 3년 바짝 하면은 뭐 부도나고 파산하고 우리 인수합병 해가지고 나머지 후에 우리가 해보자. 뭐예요?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거죠. 담합이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없애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험료 막 낮추면서 없애겠죠. 그리고 나서요. 보험료 막 올리겠죠. 상호협정은 뭐예요? 인가. 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은 안 됩니다.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폐지,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미리. 나중에 안 돼요. 누가 등장해요?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험업법은요. 하여야 한다. 와 할 수 있다. 전혀 달라요. 보험업법은요. 보험회사 효율적인 지도 감독하려고 만든 거야. 갈구려고 만든 법이에요. 근데 야, 보험회사를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이거 너무 권위주의적 아니야? 꼰대 아니야? 삭제가 됐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뀐 게 뭐 건전한 육성, 권익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발전. 그러니까 도대체 보험업법이 뭔지를 저는 이쁘게 화장을 했다. 하지만 숨어있는 속내는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다. 그래서 하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전혀 달라요. 하야 한다는 해야 돼. 보험회사.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안 해도 되죠.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대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경미. 우리 보험계약법도 제가 현저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통지 안 해도 돼요. 자,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인가 요거 하나 기억하고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할 경우 미리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야 한다.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독기관이 저도 이제 이해는 해요. 저도 보험회사 다니긴 했지만 보험금 민원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벌을 때는 은행, 증권 뭐 그쪽도 말이 많다고 하지만 보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압도적이에요. 보험 민원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 들어오면서 보험약관은 누가 대상이다? 이해도 평가가 보험을 판매하는 자, 보험 판매에 관여하는 자들, 보험 설계사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계약자, 보험계약자. 일종의 테스트예요. 보험회사가 얼마나 약관을 쉽게 만들고 쉽게 설명하느냐.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과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보험 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대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평가 대행 기관은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주식회 상호회사로 넘어갈 때 대행기관을 만들 수 있죠. 이걸 대행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직접 하고 싶은데 대행기관 꼭 설립해야 돼? 뭐 이거 누구 아웃소싱 하는 거에 리베이트 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아예 한다. 법이니까. 금융위원회는
대가위 금융위가 정하면 다 됩니다.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 여기에 계약자 보호.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왜냐하면 여기서 보험 수익자 이러면 인보험에만 해당되는 자니까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자 싸그리 모아서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겠다 하겠다는 거죠. 조사를 할 수 있다. 다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왜 손해보험에는 제3자 보호가 필요할까요? 라는 걸 아시면 저는 100% 합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우치면 다른 것들을 못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나는 못 깨우쳤는데 시험장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책 다 넣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계속 보세요. 그러시면 합격해요. 자, 또 우리 천재가 생각해냈던 거 기억하겠습니다. 보험회사, 피보험자, 제3자, 피보험자가 제3자 뒤통수 쳐가지고 불법행위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어요. 그럼 보상해야 되겠죠? 이때는 잘못했으니까 배상하고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죠. 근데요. 배째 그래. 그럼 가서 배를 째면 안 되니까 직접 청구권을 하는 거죠. 이 구조는 왜 해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피의자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그래서 대의를 하는 거에도 손해보험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3자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래서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제3자 보호라는 우리 챕터 법 조문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져버렸대. 그럴 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예요.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내가 이 금융위에 쫓아간다? 아니다. 보험협회는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이에 손해보험협회라고 한다.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어때요? 출제할 만하죠? 쭉 보면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당사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계약법은요, 보험회사와 계약자. 나머지는요, 이해관계인. 보험업법은요, 대가위, 금융위. 우리 이제 보험계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근태법 누구요? 고용노동부 장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해보험의 제3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급불능에 빠지면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